60세 이상이라면 꼭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하루아침에 팔이 안 움직이고 말이 꼬이고 균형을 잃는 뇌졸중. 놀랍게도 술이나 담배 때문이 아니라 비타민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83%가 하루 3개 이상의 비타민을 복용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죠. 하지만 이 좋은 의도가 때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뇌졸중 원인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라 매일 먹던 비타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28%나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뇌졸중과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5가지 흔한 비타민을 알려드리겠어요.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 비타민으로 유명하죠. 뼈를 지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시중에는 5천 단위에서 1만 단위까지 고용량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량을 매일, 특히 밤에 드시면 큰 문제가 생겨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김모 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1만 단위 비타민 D를 6개월간 복용했어요. 의사도 뼈 밀도가 좋아졌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말을 못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급성 뇌경색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의 1.8배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혈관 촬영에서는 목동맥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요. 범인은 바로 비타민 D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장에서 칼슘 흡수가 급격히 증가해요. 이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는 점이에요. 여기에 수면 중 호르몬 변화와 탈수 상태가 겹치면 새벽 뇌졸중의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심장협회 데이터를 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어요. 무서운 점은 전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에서 새벽 뇌졸중 위험이 2.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결핍이 없는 성인은 하루 2천 단위도 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혈액 검사 후 낮에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된다고 많이 드시죠.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막아서 뇌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 혈액순환 약을 드시는 분은 더 위험합니다. 78세 박모 씨는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안정적이었는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타민 E가 혈관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400단위짜리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2주 후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시작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찍어보니 뇌 내부에 광범위한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응고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요. 고용량 비타민 E는 천연 항응고제처럼 작용해서 혈소판 응집을 막고 혈액 응고 인자들의 기능을 방해해요. 이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비타민 E까지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한 그룹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22%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권장량은 하루 15mg, 약 22단위입니다.
하지만 시중 보충제는 대부분 200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들어있죠. 천연 비타민이라 괜찮다는 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세 번째는 비타민 비육입니다. 신경에 좋다, 두뇌 건강에 도움된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말초신경 손상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 균형 상실 심하면 평생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75세 이모 씨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뇌 건강 보조제를 찾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육가 100mg 들어있는 제품을 하루 2알씩 복용했어요.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걸을 때 균형을 잃고 자꾸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말초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어요. 혈액 검사에서 비육 수치가 정상의 18배를 넘었습니다. 비육은 다른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신경 조직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요. 오랜 기간 고용량을 섭취하면 신경을 감싸는 수초라는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저림과 마비가 생기는 거죠. 유럽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mg 이상을 6개월 이상 복용한 경우 환자의 58%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 필요량은 고작 2mg에서 10mg이에요. 그런데 일부 보조제에는 무려 1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신경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보조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함량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눈 건강의 대명사로 불리죠. 하지만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몸에 쌓입니다. 5000단위 이상을 오래 먹으면 두통, 어지럼증, 시력 저하가 생겨요. 심하면 가짜 뇌종양 같은 상태가 됩니다. 81세 최모 씨는 노안이 심해지면서 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비타민 A가 시력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만 단위가 들어간 제품을 4년간 복용했습니다. 3년째부터 서서히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심한 두통이 있었고 하루 종일 어지럼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시야가 흐릿해지고 야간 시력이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압 상승과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되었어요. 혈중 비타민 A 농도는 정상의 12배를 넘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계속 축적돼요. 과다 축적되면 간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면서 뇌척 수액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압이 올라가면서 가성 뇌압 상승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죠. 미국 안과학회 권장량은 하루 2500단위에서 3000단위 수준이에요. 이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으니 추가 섭취는 중복 위험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니아신입니다. 비타민 B3라고도 하는데 콜레스테롤 관리한다고 니아신 고용량을 드시는 분 많아요. 하지만 이게 혈관을 넓혔다가 갑자기 확 좁히면서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입니다. 결국 일과성 허혈발작, 즉 미니 뇌졸중까지 올 수 있어요. 79세 정모 씨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인터넷에서 니아신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정보를 보고 하루 1000mg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수치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 130이던 것이 90까지 떨어졌다가 몇 시간 후에는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말이 일시적으로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20분간 지속되었어요. 전형적인 일과성 허혈발작 증상이었습니다. 니아신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급격히 분비되면서 혈관이 갑자기 확장돼요.
이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반대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런 혈압의 급격한 변화가 뇌혈관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미국 뇌졸중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고용량 니아신을 복용한 사람들에서 일과성, 허혈발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7%나 높았다고 합니다. 니아신은 반드시 의사 처방 하에만 복용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 D는 낮에만, 필요할 때만 드세요. 왜 낮에만 드셔야 할까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밤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서 수면 패턴이 깨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 시간대 칼슘 흡수율이 낮 시간보다 40%나 높다는 점이에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밤에 비타민 D를 복용한 그룹에서 혈중 칼슘 농도가 새벽 시간대에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과도한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는 거죠. 또한 필요할 때만 드셔야 하는 이유는 비타민 D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복용하면 오히려 독성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혈중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농도가 30나노그램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검사도 없이 무작정 복용하고 계시죠. 비타민 E는 혈액순환 약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타민 E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 응고 인자인 프로트롬빈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항응고 효과가 있어요.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이 비타민 E까지 먹으면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혈액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400단위 이상과 와파린을 함께 복용한 환자군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7배나 높았다고 보고되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취약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항응고 상태가 되면 작은 충격에도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비타민 E의 항응고 효과는 복용을 중단해도 2주 정도 지속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반드시 2주 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비육문 신경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보조제를 조심하세요. 왜 위험할까요? 비육문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과다 복용 시 역설적으로 신경 독성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신경 전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비육가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신경세포막을 손상시켜요. 연세대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100mg 이상의 비육을 6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들에서 감각신경 축삭병변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신경을 둘러싼 수초가 파괴되면서 신경신호 전달이 차단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이라는 점이에요. 한번 손상된 말초신경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나 균형장애가 시작되면 평생 지속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비육는 고작 1.3mg에서 1.7mg인데 시중 보조제 중에는 무려 250mg까지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중복 섭취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계속 축적됩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미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하루 필요량의 80% 이상을 섭취하고 있어요.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복용하면 필요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추가로 눈 건강 보조제나 간 건강 제품까지 먹으면 심각한 과다 복용 상태가 되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비타민 A 중독 환자들의 간 조직 검사에서 성상세포의 비대화 섬유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간경화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소견이에요. 또한 과다한 비타민 A는 내척수액 생산을 증가시켜서 두개내압을 상승시킵니다. 니아신은 의사 처방이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니아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혈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에요. 고용량 니아신을 복용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과 산화질소가 대량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니아신 플러시라고 불리는 안면 홍조와 열감입니다. 문제는 이런 혈관 확장 효과가 몇 시간 후에는 반대로 혈관 수축을 유발한다는 점이에요. 혈관이 확장됐다가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합니다. 이런 혈압 변화는 뇌혈관에 매우 위험해요. 특히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된 고령자의 경우 혈관벽이 이런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아신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하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알약보다 진짜 음식을 더 잘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식품 속의 비타민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작용하는 보조인자들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돼요. 과다 복용의 위험이 없는 거죠. 반면 합성 비타민 A는 바로 활성형으로 흡수되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필요하시면 햇볕을 쬐시고 고등어를 드세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비타민 D와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에서 얻으세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합성 비타민 E는 주로 알파토코페론만 들어있지만 자연 식품에는 8가지 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비육는 바나나와 닭가슴살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20%, 닭가슴살 100g에는 50%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자연 식품 속에 비육는 다른 비타민 B군과 함께 들어있어서 신경 독성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 A는 당근과 고구마를 드세요. 이런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베타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과다 복용의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형태죠. 니아신은 땅콩과 버섯에 풍부합니다. 이런 자연 식품 속의 니아신은 니코틴산과 니코티나마이드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또한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흡수율도 조절되고 부작용도 최소화됩니다. 한국영양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균형 잡힌 한식 한 끼에는 13가지 비타민이 모두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전통 식단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타민 공급원인 셈이죠. 여러분의 건강은 비싸고 화려한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의 올바른 식습관이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합성 비타민 대신 자연이 준 선물인 진짜 음식을 선택해보세요.